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냥 노력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단다. 그런데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별로 달라질 것 없는 세상이다. 모두가 노력하는 세상에선 노력이 티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독서는 삶의 기쁨이자 위안이라고. 그런 그녀를 이해하고자 아내의 책장을 뒤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트밀 프로젝트의 오트밀입니다. 이제 막 장마가 지났습니다. 54일간의 정말 지긋지긋한 장마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저도 이불 빨래를 하고 근처 햇볕 잘 드는 카페에서 아이스 카페라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시럽은 2펌프요. 네, 정석이죠. 네, 참 기분이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몇 해 전부터 흑수저, 금수저로 계급을 나누는 게 술자리에서 안주거리인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완 작가의 에세이고요. 베스트셀러라고 하네요. 오늘은 책 추천이 아닌 책 비평입니다. 책에서 나온 작가의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청춘들의 시선과 태도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얼마 전 제 채널 구독자인 친구 녀석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목소리가 마치 버터먹은 이선균 같다고.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선균처럼 해보려고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 보셨나요? 아이유 나오는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약간 성남 버전의 이선균입니다. 먼저 이선균 씨한테 전화로 동의를 구할게요. 아, 네, 형님, 저 오트밀입니다. 야, 요즘 잘 나 따라하지 마. 응? 내 목소리 갖고 장난 좀 치지 마. 네, 그럼 동의를 구한 걸로 하고 짧게 책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냥 노력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단다. 그런데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별로 달라질 것 없는 세상이다. 모두가 노력하는 세상에선 노력이 티가 나지 않는다. 모두가 노력하니 기준만 높아져서 더 힘들어진다. 흡사 트레드 밀 위에서 달리는 기분. 달려도 제자리인 기분 말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그 위에는 원래 특출난 인간들이 있기 마련이다. 예전엔 특출난 인간들을 노력으론 어찌 해볼 수 없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 정도로 해석했는데 요즘엔 좀 다르게 해석한다. 바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들, 금수저들이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네. 금수저들과는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저만치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경쟁이라니요. 수저 계급론은 노력이 무상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흑수저들의 한탄이다. 수저 계급론은 요즘 나온 단어지만 이런 불평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은 늘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 그걸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스스로 무너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타고난 운명에 지고 싶지 않은 인간의 눈물 나는 의지라고나 할까? 노력은 고마운 것이었고 확실히 효과도 있었다. 노력으로 자신의 타고난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신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래, 내 환경이 아니라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거야 라며 모든 부족함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착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흑수저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도 지쳤다. 화가 난다. 더 노력하라고?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건, 내가 이 모양인 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이건 모욕이다.
금수저는 노력해서 금수저가 됐더냐? 네. 책은 여기까지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주가 이루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 저는 청춘들을 위한 에세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 또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야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허나 오늘 책 소개가 아닌 비평을 하는 이유는 책이 주는 영향력은 무시무시하고 누군가는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비평하기로 했어요.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 어쩌면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네, 아닙니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고요. 이룰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요. 조금만 힘을 빼고 인생을 살자라는 의도는 알겠으나 문제는 책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저자는 현재 돈과 직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책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돈과 그냥 포기입니다. 제가 우리 청춘들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움과 내려놓음이 아니라 체념과 도피 쪽에 더 가깝습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겠죠. 도망치는 거요. 저자는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말하고 노력하지 말자, 안 되는 건 포기하자, 지금 삶에 만족한다고 책 속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중적인 이야기를 해요. 또 노력하지 말라면서도 본인은 노력 말고 딱히 할 게 없으니 노력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춘들이 바친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자조적으로 폄훼하고 태어난 태생이 다르면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개인의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금수저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문장을 보고 이 책이 어쩌면 어떤 분한테는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이라면 이런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력이라는 것은요, 그 행동 자체로도 소중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물나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든 간에 본인 스스로의 동기와 목표를 갖고 나아갔으면 해요. 작가가 이야기한, 즉 여러분이 하고 있는 노력을 사회가 부조리하고 부모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멈추거나 시도 자체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매달려 있는 것, 죽으림을 다해서 매달려 있었다는 경험과 기억만으로도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행여 모르게 흙수저라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어요.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쉬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흙수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당신을 낳고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고요. 어디 한 군데 상처라도 날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비록 삶의 과정은 누구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흙바닥에서 자랐다고는 하나 금같이 키워낸 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이고요. 보통 흙수저와 금수저를 나누는 기준은 부모의 재산이나 지위를 뜻하죠. 아직 이 수저들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방금 책이 아닌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란 책이고요. 전 세계 63억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시켜 통계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은 어른들입니다.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15명은
비만입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를 피할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5명은 집조차 없습니다. 그중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 오직 7명 뿐입니다. 마을 사람 100명 중 14명은 심지어 글도 읽지 못합니다. 20명은 공습이나 폭격, 지뢰, 강간과 납치를 두려워합니다. 네, 우리 마을 사람 100명 중 20명이 테러의 위협 속에 살아간대요. 실제예요. 전 세계 비율로 따지면요. 네.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 저기 먼 곳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나와서 하얀 치아를 이렇게 내놓고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그쵸? 집도 없고 마실 식수도 없고 흙수저는커녕 수저 자체가 없는데 어쩜 그리 행복하게 웃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다 같이 가난하다 보니 전혀 상대적 박탈감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저 빵 한 조각으로 한 끼를 해결하고 비를 피해 잠을 자면 그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들만의 최선의 행복이 아닐까. 자, 이들이 흙수저처럼 보이시나요?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죽기 전까지 가난한 것은 잘못일 수 있다. 또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연설했죠. 사람 간에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이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심슨 가족 뮤비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한번 들어봐봐 이쁘나. 너에게 삶에 대한 사실을 하나 말해줄게. 이 세상은 말이야 멋지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경험들로 온통 가득 차 있단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있네요. 제가 지난달부터 감사일기를 쭉 쓰는데 처음 일주일간은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쓰는 게 쉬웠는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감사거리가 생각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감사,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감사, 고양이들이 내 곁에 와서 잠들어서 감사, 이런 것들요. 그렇게 사소한 것에 감사를 하다 보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감사할 일들은 너무도 많구나 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의 수저 이야기가 더 극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게 더 큰 파도와 산을 만나고 또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0.1cm만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